진짜 도시 전문가 김진애의 서울을 서울답게. 오늘은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아시스 서울시대 공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아시스 서울 공약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갓마더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저 김진애가 마련한 작은 선물입니다. 거대 도시 서울은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마는 서울은 삭막하고 시민들의 삶은 각박하기만 합니다. 제각각 힘듦과 외로움과 불편함과 괴로움을 견디려 애쓰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막 같은 서울에 오아시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발길이 닿는 가까운 곳에서 갈증을 달래고 잠시 쉬면서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저의 오아시스 서울 공약은 2주간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서 간절하게 떠오른 공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집에 잘 있는지 찾아와주는 보살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사는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서 마음껏 숨을 내들이쉬면서 구청에서 보내준 생활용품 박스 안에 들어있던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물 때, 이런 게 진짜 오아시스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그런 보살핌, 그런 공간을 서울 시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고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가 만들었던 책 노회찬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대를 앞서갔던 노회찬 의원이 선물해준 불멸의 공약집입니다. 이 중 아직 이행하지 못한 약속 중에서 정책을 몇 개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노회찬 재단에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따뜻한 세상에 대한 꿈은 오아시스 서울의 의미와 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 김진애는 10분 동네 정책을 이어가겠습니다. 10분 동네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후보의 공약이었고 박원순 전임시장도 기꺼이 받아들인 생활권 정책이었습니다. 한명숙 후보의 10분 동네 공약을 같이 만들었던 저 김진애가 서울시장이 되면 더욱 본격적으로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벌써 11년 전에 10분 동네 정책을 제시한 서울은 성견 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10분이란 사람들이 쉽게 걸을 수 있는 500여 미터 거리를 말합니다. 장바구니 들고 버스와 지하철 타러, 또 유아원과 유치원과 학교에 같이 걸어가고 동네 산책 나가고 또 강아지 산책시키는 아주 적당한 거리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사람 중심의 도시 개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동네 상권은 광역 상권보다 타격을 덜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네 생활권은 시민의 일상, 또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제시한 진짜 개발 중에 가장 강조하는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과 연결시키면 10분 동네는 더욱 효과적으로 오아시스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역세권 미드타운과 연계해서 주거지역의 도보 10분 내에 생활 SOC 시설을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시장뿐 아니라 K 시끄러운 도서관, 이건 제가 새롭게 제시하는 개념으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마련하고 작은 공원, 또 건물 앞에 선큰 가든, 또 건물 내에 요새 테라스 공원 같은 휴식 공간을 배치하고 도로 다이어트와 주차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간간히 나무 그늘을 만들면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고의 방식이 됩니다. 멀리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데 오아시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은 오아시스 서울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돌봄 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돌봄입니다. 육아와 방과 후 치매, 장애에 대한 돌봄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여러 순간에 필요한 게 돌봄입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이 33.9%입니다. 둘만 사는 가구도 10%여에 이릅니다. 반려동물 가족도 20%를 넘어서 이제 77만 가구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아주 일상적인 삶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아플지, 언제 입원할지, 언제 여행 갈지 모르는 삶에서 사람 손이 필요한 돌봄은 도시 생활에서 절실합니다. 강아지 산책하기와 밥 주기, 같이 외출해 주기, 쇼핑 도와주기, 대화 나누기, 책 읽어주기, 같이 놀아주기, 심부름해주기, 통역해주기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움을 덜어주고 시간을 아껴주고 꼭 필요한 도움들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모두 공무원직으로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20만 정규 전문 돌봄 노동자에게 모두 돌봄 서비스를 기대해왔습니다마는 증가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련한 것이 전문, 소셜, 시민 세 가지 층위로 제공되는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입니다. 전문 돌봄 노동자 20만은 가능한 늘리고 또 처우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셜 돌봄 노동자들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에서 일하는 소셜 돌봄 노동자들을 확대하고 4대 보험 확보 등 노동 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 돌봄 참여는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의 완성입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서울의 노동 가능 인구 860만 명 중 약 60%인 520만 명이 돌봄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살 이상의 입니다. 시민 돌봄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나서서 돌보고 또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돌봄을 한 만큼 그 시간만큼 돌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필요하면 그 마일리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대가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용돈 마련하면서 시민의 역할을 배워가고 익혀갈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서울 시민 절반이 일주일에 3시간만 돌봄 시민이 된다면 연간 8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으로 시민이 시민을 서로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얼마나 흐뭇한 서울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오아시스 서울입니다. AI도 4차 산업도 할 수 없는 돌봄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 김진애는 다양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아시스 서울 시대가 돌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 의료, 실버 노인, 노동, 보육, 교육, 장애인, 반려동물 등 여러 분야의 대상을 위한 복지 공약도 꼭 필요합니다. 상세 공약은 표를 보시도록 하고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열림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 과장급 이상의 여성 인재 30% 배치를 목표로 적극 발탁하고 난임 여성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치료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안심 귀가 서비스를 경기도와 협력해서 경기도권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 6세 어린이까지 무상 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10년 전 고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만 4세까지 모든 필수 예방 접종을 포함한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이를 계속 발전시켜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만 6세까지 어린이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서 의료 민영화를 막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건소를 역세권 미드타운으로 재배치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국의 워크인 센터와 같이 서울 24 365 의료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워크인 센터는 24시간 365일 대규모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또 상가 등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돼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해서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간단한 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료기관입니다. 서울에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역세권 미드타운에서 확보한 공간을 활용해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권역별로 8개를 일단 설치 운영하고 이후에 100여 곳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서울의료원을 강화하고 서북, 서남, 동남권에 종합병원급의 거점을 만들어서 시립병원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통학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생 경우는 대개 도보로 통학하지만 버스나 지하철로 통학하는 중고생은 참 많습니다. 청소년 교통비가 한 달에 기준 한 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교육권이라는 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통학교통비용은 공공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구축된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서 등하교 시간에 청소년들이 승하차는 무료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K 시끄러운 도서관. 이 제목에 주목해 주십시오. K 시끄러운 도서관은 조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 상식을 깨트리는 21세기형 도서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책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세대를 키우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으로 소리와 영상과 팟캐스트와 유튜브와 클럽하우스까지 익히면서 시끄러워도 되는 도서관, 그런 도서관을 역세권 미드타운에 꼭 하나씩 넣겠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핀란드에서도 혁신도서관으로 이런 것을 동네 곳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실버 복지도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도 집에서는 자녀의 아기를 돌봐주는 할마, 할바입니다. 맞벌이 자녀의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할마, 할바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수당이라도 부모에게나 또 조부모에게나 안심과 보람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네 곳곳에 있는 경로당에 감염병 안전구역을 설정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여름 폭염 속에 경로당의 무더위 쉼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공약 디지털 르네상스 서울에 걸맞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 언택트 시대에서 여러 재택근무제를 해봤기 때문에 주 1일 재택근무제를 먼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익힌 비대면 근무를 상시적으로 안착시켜서 주 4일 근무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주 2일 재택근무제를 적용해서 아이 돌봄으로 인한 직장 퇴사나 조부모 의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기 아빠 2일, 엄마 2일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상당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직장 갑질, 여성 차별, 남성 차별, 직장 괴롭힘 등 직장 생활의 고충을 누구나 크게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스피크업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누구나 말할 수 있게 하고 피부에 와닿는 직장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이동성이 쉬워지면 모든 시민들이 편해집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조속히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하고 저상 마을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특히 노인층 또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더욱더 저상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는 13개 지하철 역사의 예산 200억을 조속히 확보하겠습니다. 요즘 장애인들은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시설 안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에도 취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애인들은 시설을 탈피해서 자기들만의 주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역세권 미드타운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장애인 지원주택을 마련하고 또 모여 살 수 있는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모여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복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77만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저도 17살 임당이 또 11살 도돌이 두 강아지의 엄마입니다. 평소의 건강은 물론 노후 건강과 그리고 하늘나라를 갈 때 이때를 대비하는 엄마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보건소와 공공동물병원을 설립하고 아이들을 떠나보낼 때를 위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묘지도 공공에서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으지요. 정말 보살핌과 돌봄을 원하는,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공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이런 돌봄을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서울이 건강해지고 서울 시민들의 삶도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나날이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 사회의 현실을 우리는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바쁘고 살벌한 도시 생활에서 청년이건 노년이건 늘어나는 1인 가구 트렌드 속에서 시민들이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김진애가 제시하는 10분 동네를 통해서 생활권 오아시스 동네를 만들 수 있고 또 돌봄 오아시스 플랫폼으로 시민 오아시스 서비스가 확립되는 그런 서울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익히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련한 이 오아시스 서울 공약을 서울 시민들이 부디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도시 전문가 김진애가 서울시장이 되면 김진에너지를 서울 시민께 듬뿍 나눠드리면서 저도 서울 오아시스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